세상이 바야흐로 21세기에 들어섰던 2000년대,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구성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줄어들었고 2010년대에 들어서자 핵가족은 다시 1인 가족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요즘 시대의 흐름이긴 하지만 그만큼 개인주의와 외톨이가 늘어간다는 말이기도 하니 세상이 점점 삭막해져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계속 핵가족인 것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사일 발사! 핵가족은 없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1인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그 삭막함을 달래기 위해 같이 늘어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반려동물입니다. 이 직업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종사하는 동물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개고 다른 하나는 고양이에요. 그런데 고양이는 참 이상합니다. 개처럼 부침성 많은 스타일도 아니고 간간히 고장이 나며 키우면 주인이 아니라 집사가 되는 주종관계에 역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도적질에 마약까지... 이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는 이러한 흐름의 수혜를 개보다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요상한 애완동물인 고양이와 인간 사이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고양이가 최초로 인간과 살기 시작한 흔적은 신석기 시대부터 나타납니다. 구석기 시대의 인류는 수렵과 채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갔는데 현대로 치면 그야말로 하루 벌어 하루 쓰는 흥청망청의 삶이죠. 하지만 이대로 가다간 자신들의 노후가 안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자원을 저장하는 농경사회를 시작하며 신석기로 넘어갑니다. 자, 누군가 노력해서 가치 있는 것을 모으면 필연적으로 거기에 버스 타려는 날먹충들이 생기죠. 자, 바로 여기서 떼걸룩은 아니고 찍찍이가 등장합니다. 이 찍찍이들이 인간들이 잠든 오밤중에 식량 창고에 들어가 광란히 댄스 파티를 벌입니다. 근데 파티를 너무 크게 벌였어요. 뭔 소리지? 뭔 소리야? 파티 소음이 주변에 살던 야생 고양이들에게 들렸고 역시 파티에 동참해 흥겨움에 취해요. 찍찍이들이 준비한 음식은 오로지 탄수화물 뿐이었지만 고양이들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넘쳐났으니까요. 쥐들이 잔치집은 순식간에 고양이 잔치집으로 탈바꿈합니다. 마침 찍찍이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던 인간들이 파티 현장을 보게 됩니다. 인간들의 입장에선 식량 창고에 웬 천사들이 강림했어요. 우리 식량엔 전혀 관심 없고 우리 식량을 탐내는 찍찍이들만 노량진 1타 강사의 족식개강이 마냥 딱딱 집어주고 있잖아요. 인간과 고양이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소개팅이던 면접이건 야생의 포켓몬을 마주하던 무언가를 처음 마주했을 때는 언제나 첫인상이 절반 이상을 먹고 들어가는 법이죠. 안 그래도 큐트 이건 뭐야 자꾸 큐트한 외모인데 하는 짓까지 구매 후기 별점 5개 땅땅땅 찍고 싶을 정도예요. 그렇게 고양이들은 매우 열렬한 환영을 받습니다. 심지어 환영을 넘어 숭배를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 숭배의 절정을 이룬 국가가 바로 고대 이집트예요. 이집트의 신종 바스테트란 신은 고양이의 얼굴일 정도였으니까요. 그리스의 역사가였던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제일 우선순위는 고양이 구출이었고 사람 구출이나 화재 진압은 그 다음 순위였다고 합니다. 기르던 고양이가 죽으면 상을 치르는 중이라는 뜻으로 눈썹을 밀어야 했고 고양이 시체는 사람처럼 미라로 만들어 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누구든지 간에 실수라도 고양이를 다치게 하거나 죽일 경우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재판도 받지 않고 고양이를 죽인 그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즉결 처형을 당하기도 할 정도였어요. 다른 그리스의 역사가 디오도로스 시켈로스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한 로마 제국 군인이 수레바퀴에 고양이가 깔려 죽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에 이집트의 온 군중들이 그 군인을 처벌해야 된다면서 분노를 표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집트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에 파로가 군중들에게 관리들을 보냅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사고일 뿐이다. 이런 걸로 처벌하면 로마 제국에서 보복할 수도 있다라면서 어떻게든 군중을 달래봤지만 효과는 별로인 듯 했고 결국 그 군인은 역사가 디오도로스가 보는 앞에서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모탭이 안악수나면 빠돌이짓 하다가도 고양이만 보면 빤스런했던 건 매우 철저한 고증이었다 이겁니다. 고양이의 환장한 집사들과 캣맘들이 천국인 고대 이집트. 하지만 이러한 고양이 사랑 때문에 화를 입게 됩니다. 기원전 525년경 옆집에서 매번 날라오는 털과 밤마다 울어제끼는 고양이 소리에 잠을 설치던 페르시아의 왕 캄비세스 2세는 결국 이 캣맘 왕국을 침공합니다. 현대였다면 먼저 경비실에 연락이라도 했을 텐데 이 시대는 그런 거 없으니 직접 가야죠. 이 당시 고대 이집트는 비록 전서기만큼은 아닐지라도 나름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하여 요새를 굳건히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펠로시움 요새란 곳에서 페르시아를 잘 막아내고 있었어요. 그러자 캄비세스 2세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야, 이거 왜 안 뚫리냐? 야, 인터넷에서 공략 좀 쳐봐. 이 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왕께서 고양이셨으면 당장 저 안에서 무적 모드로 무쌍 찍으실 수는 있겠네요. 뭐? 다시 말해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놈이 주둥아리를 그냥.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뭐가 무적이라고? 고양이? 그거다.
캄비세스 2세가 전략을 바꿉니다. 병사들을 몰래 보내서 주변에서 동물들을 모아오라고 시켜요. 대상은 개, 양, 따오기, 자칼, 몽고스, 개코 원숭이, 고양이 등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고양이를 많이 모으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하여 페르시아군 앞에는 수천의 동물들이 모이게 되었고 병사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방패에는 이집트의 고양이신 바스테트를 인챈트했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군은 한 손엔 고양이를, 다른 한 손엔 바스테트 인챈트 방패를 들고 진격을 시작합니다. 과거는 페르시아 병사들을 보던 이집트인들은 이번에도 우리가 이긴다며 김칫국 한 사발을 드링킹했지만 곧 그들에게서 날려오는 고양이 털을 보자 공포했던 애 먹었던 김칫국을 개어냅니다. 물론 페르시아군은 이 동물들로 브레멘 음악대를 만들 것도 비상식량으로 나비탕을 만들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모아온 동물들의 공통점이 모두 이집트에서 신성히 여기는 동물들이었다는 거예요. 켐마 왕국이었던 이집트는 이미 법적으로도 고양이 같은 신성한 동물을 죽이면 사형인데다 심리적으로도 신으로 숭상받는 고양이들을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페르시아 군대가 장착한 장비 세트 효과로 인해 이집트 군인들은 페르시아 군대를 공격하지 못했고 펠루시움 유세는 손쉽게 넘어갑니다. 사실 이 펠리시움 전투에 관한 건 말이 좀 갈리는데 어디는 방패에 신이 아니라 그냥 고양이를 그려넣었다 하고 어디는 동물까지는 안 모았다 하고 어디는 동물만 사용했다 하며 또 어디는 전투에 고양이를 집어던지면서 조롱했다고 하는 등 자료가 갈려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고양이를 이용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아 그 점은 사실인가 봅니다. 펠루시움 전투 이후 캄비세스 2세는 수도 멤피스의 공략까지 마치고 이집트를 집어삼켰고 결국 다시 개꿀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